이번에는 대손회계부터 가겠습니다. 자, 대손회계의 의의가 써 있는데, 대손회계. 대손이 뭐냐? 자, 거래처가 파산이 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매출 채권을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이걸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았는데 외상으로 상대방 회사가 망해서 외상 매출금을 이제 못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대손인데 그러니까 사고 터진 거죠. 대손 회계는 뭐냐 그럼? 이렇게 대손이 일어나면 대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실제 발생한 대손의 회계 처리와 계속 사고가 터질 텐데 이걸 미리서 좀 예상을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을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대손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이 일어나면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그 대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대손을 대비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이 3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대손 상각비, 하나는 대손 충당금, 하나는 대손 충당금 환입. 이 3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대손 상각비부터 봅시다.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계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이런 얘기죠. 매출이 일어났어요. 매출. 여기가 이제 외상 매출금일 거예요. 또는 뭐 받으러 옴이거나. 이 금액이 있는데 때가 되면 받아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이걸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어? 못 받게 됐잖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응? 때가 돼서 망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걸 없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망해서 못 받아내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여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 없어졌는데 정상적이라면 돈을 받았겠죠. 현금. 근데 망해서 못 받아. 생길 수 있는 거는 비용밖에 없어요. 이때 쓰는 이름이 이름을 한번 지어봐. 외상대금을 뜯겼다.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비용이에요. 그냥 대손 상각비. 뭐 직원 밥 먹으면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것처럼 대손 상각비. 이름이 좀 어려운데 비용.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입니다. 왜냐면 이게 판매 활동이잖아. 판매 활동에서 생긴 채권이니까 비용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사용합니다. 800번대로. 그런데 이것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이런 쓸데없이 남아 돈 빌려줘. 대여금이야. 뭐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상거래와 관련 없는 거죠. 거래처에 돈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받게 됐어요.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 기간이 짧은 대여금이었으면 단기 대여금일 거예요. 못 받게 됐으니까 없애. 이거 대손 처리해야 돼. 그런데 이때 쓰는 이름은 이게 지금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씁니다. 그때 쓰는 이름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둘 다 비용인데 위치가 틀린 거야. 얘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채권을 못 받게 됐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매출 채권은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이니까 이걸 못 받게 됐으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만들고 이건 쓸데없는 채권이잖아. 영업활동 관련 없는 채권이니까 영업의 비용을 써라라는 게 이 대손 상각비에 써 있는 이름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시고 요거 그 다음에 기타 채권 등은 판매활동 관련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이라는 얘기 나오죠.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 환입은 따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대손 처리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충당금 설정법 이런 게 돼 있죠. 자, 대손 처리 방법에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직접상각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물건을 팔 때는 다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 묶어놨다가 사고 터졌다고? 못 받아. 대손상각비. 못 받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는 게 직접상각법이에요. 간단하잖아. 이게 인정이 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예? 근데 뭔 문제가 있냐? 문제를 좀 봅시다.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을 때는 주로 이쪽에서 매출을 잡게 되죠. 올해.
즉 수익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채권과 관련돼서 사고는 단기에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이렇게 터진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제 터지면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때 비용을 잡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지금 직접상각법 문제점이 수익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 보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 들을 텐데요.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이 수익과 연관시킬 수 있는 비용은 그 수익이 인식될 때, 기록될 때 비용이 돼야지. 잘 몰라도 이런 거야. 야, 수익은 여기서 잡고 비용은 왜 나중에 잡냐. 이것과 관련된 수익 비용이잖아. 예? 일단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익비용 대응이 잘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수익은 이쪽 연도에 그것과 관련된 비용은 다른 연도에 하니까 안 맞잖아. 예?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날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이 자산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외상매출금이라고 자산을 보고할 텐데 1억 이렇게 보고했어요. 재무상태표에. 근데 이 1억이 순실현 가능한 금액이냐 이런 얘기예요. 순실현 가능하겠어요? 이 외상대금이라는 걸 1억을 딱 보고했는데 이게 1억이 다 실현되면 좋겠는데 계속 사고가 터지잖아. 그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이 금액이 순실현 가능한 금액보다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야. 이 속에 사고 터질 게 들어있잖아.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수익비용 대응에 적합한 방법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충당금 설정법 중에 그래요. 이거 직접 상각법이 아니라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할 텐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도록 하는 게 손익계산서 접근법. 요 순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예전에는 대차대조표 접근법,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니까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면 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충당금 설정법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잡기 때문에 비용이 안 잡는 것보다는 수익 비용이 대응이 되지만 적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하는 이 금액 속에 부도가 날 가능성 있는 금액을 추정을 해요. 한 100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될 것 같아. 그럼 순실현 가능한 금액이 9,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억이라고 보고하냐. 그래서 여기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 100만 원을 빼가지고 9,900으로 이렇게 보고하자. 이런 방법이 바로 재무상태표 접근법. 이거 아니고 그 중에 충당금 설정법인데 종류가 두 개 있더래. 이론서를 보면 내용 다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수익 비용이 안 한 것보다 예업처럼 안 한 것보다 비용을 요쪽 회계연도 비용을 좀 집어넣을 거니까 조금은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대응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만 들어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1년도 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있겠죠.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또는 뭐 받으러움이 있는데 외상 매출금 1억을 이렇게 다 보고 하지 말고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돼 있냐? 읽어볼게요. 대손처리 방법에. 대손처리 방법에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고 본서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그 중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안 쓰니까. 자,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이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채권 잔액을 기초로 해서 재무상태표의 기말채권 1억이야. 요거를 과거의 대손 경험이나 그러니까 작년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 얼마가 사고 터지더라. 뭐 10%가 터지든지 재작년에 몇 프로 터지더라. 대손 경험률을 적용해서 이 중에 몇 프로가 터질 것 같느냐를 예상을 하라는 거예요. 또는 기간경과 분석을 통해서 기간경과 분석은 외상매출금이 작년에 팔아놓은 거하고 재작년에 뭐 3년 전에 팔아놓은 것 중에서 사고가 터질 확률이 높은 건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외상매출금은 대손 비율을 좀 높이고 10% 잡고 좀 더 가까운 것은 5% 잡고 아주 최근 건 뭐 1% 잡고 이렇게 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간경과 분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설정을 해요. 요 속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라고 봅시다. 10% 정도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 1억 중에 그 이후 연도에 10%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로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미리 해서 비용 처리합시다. 대손 상각비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사고 터지면 바로 외상 매출금 뺐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사고 터진 게 아니잖아. 터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익 비용 대응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비용이 잡힌,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것을 먼저 결정하는 거고, 이 방법은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우리 지금 이거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결정돼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제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을 바로 빼지 않고 대손 직접 난 게 진짜 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을 1억이라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 이만큼 있다고 추정을 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대변이잖아. 대변에 이쪽에 적혀야 되는데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적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이거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적고 얘는 성격이 뭐냐면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이쪽에는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잖아.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오른쪽에다 적지 말고 왼쪽으로 적어서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 남겠어? 9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싶은 거죠. 그냥 1억이라고 다 보고할 게 아니라 대손이 일어날 금액을 추정을 하라니까. 그래서 그거만큼을 바로 9천이라고 바로 빼지 말고 차감하는 항목을 써서 여기 바로 지금 순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를 해줘라. 그게 그냥 막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는 게 지금 충당금 설정법 중에 하나인 이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쓸 거니까 몰라도 되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 한번 읽어볼게요.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설정됐는데 수취채권의 잔액, 수취채권은 매출채권만 대손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외상매출금 받으러 말고 대여금 이런 거, 기타 채권 이걸 다 합쳐서 수취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채권. 수취채권의 잔액 중에서 이 잔액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추정을 해서 나타내는 금액. 이게 지금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된 금액이야. 뭐 10% 정도. 10%가 1,0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수취채권의 평가 계정으로 그 장부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순실현 가능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수취채권의 차감 항목으로 보고를 하게 되더라.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붕괴는 얘가 대변에 가 있지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얘기는 모르셔도 돼요. 이제 이론서 보면 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이걸 먼저 잡는 거야. 이거를 대손 상각 비용을 얼마를 먼저 잡을 거냐. 얘는 요 순실현 가능 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충당금을 먼저 설정을 하고 요것이 따라서 비용이 되는 거고, 뭐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요 방법 하나만 쓰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법 중에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입은 좀 이따 있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충당금 설정법 생기면서부터 끝나는 것까지 쭉 정리를 한번 뒷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예제를 통해서 연도 중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모두를 다 볼게요. 자, 예제 갈게요. 자, 다음에 연속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래요. 지금 이제 이게 생길 수 있는 상황 다 본 거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X1년도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1억 원이래요. 외상 매출금이 1억 원 있나 봐. 그럼 1억 원 이제 바로 보고하면 안 되죠. 1억 원 중에 얼마를 못 받게 될 거니까 추정을 합니다. 아까 봤듯이 뭐 과거의 대손 경험률 또는 뭐 기간 경과 분석을 해서 이 회사는 1% 정도가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자, 1%를 계산해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큼 못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 날 비용 처리해요. 대손 상각 비 100만 원. 그리고 바로 외상 매출금 빼내는 거 아니죠. 사고가 안 터진 게 아니니까. 그것의 차감 항목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에 생겨요.
자산의 차각 만목이기 때문에 이쪽이 생기는 거예요. 에? 그때 생기더라.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뀝니다. 2년도가 됐어요. X 2년이 됐는데 대손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2월 달에 X 2년 2월이 됐는데 전기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처리합니다. 자, 못 받게 됐어요. 외상 매출금 지금 여기 있는 거죠. 1억이. 빼. 외상 매출금. 진짜 못 받게 됐으니까 이제 얼마? 50만 원. 50만 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안 했으면 그냥 대손 상각 B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서 비용 처리하고 이걸 만들어 놨잖아. 충당금을. 언제 쓰려고. 사고 터지면 갖다 쓰려고. 그래서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에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100이나 있잖아. 그럼 갖다 쓰라니까. 있는 거 다. 그러려고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현재의 충당금은 5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갖다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대손이 일어나요. 3월 달에는 80만 원이 일어납니다. 외상 매출금을 8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 처리하시면 되겠죠? 80만 원. 그리고 찾아봤더니 충당금이 50 남아있어요. 대손 충당금 갖다 써. 나머지 50 갖다 쓰고 이제 부족하죠. 그렇지 않았으면 많이 설정했겠지. 근데 이 점쟁이가 아니어서 어떻게 맞추겠어? 갖다 쓰가 없죠.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대손 상각 B 5, 6, 7, 8 30만 원 이렇게. 충당금이 많으면 다 갖다 쓰고 부족하면 있는 만큼 다 갖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잖아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대손 상각 B 처리해야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월 달에 또 사고 났네요. 이번에 40만 원 났어요. 외상 매출금 뺍니다. 근데 충당금이 하나도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이제. 대손 상각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 개. 연도 중에 대손이 일어나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딱 셋 중에 하나예요. 대손이 터졌다고요? 그럼 제일 먼저 충당금을 보세요. 얼마 있습니까? 많네요. 다 갖다 쓰세요. 그죠? 부족하네요.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비용 처리하세요. 아예 없네요.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예? 대손이 일어났을 때 회계 처리. 없애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면 대여금 빼고 이름만 바뀌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 여기 이제 충당금 코드는 뭘 써야 되겠어요? 그 자산 바로 밑에 번호에 우리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잖아요. 외상 매출금의 바로 밑에 번호인 109번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충당금을 쓸 때는 설정도 그렇게 할 거고 외상 매출금이면 109번, 받으러음이 110번이니까 받으러음의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111번으로 설정하고 저게 써 있는 얘기죠. 갖다 쓸 때도 마찬가지. 이게 세 개가 연도 중에 대손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방법 다입니다.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대손 처리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돈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돌려주면 감사하게 돈을 받으면 되지. 대손이 회수됐을 때 얘기를 볼게요. 자, 다섯 번째 거 있죠. 자, 8월 달인데요. 전기에 대손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였겠지. 그죠? 많았으면 그냥 갖다 쓴 거고. 부족했으면 이렇게 한 거고, 없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돌아와요. 현금을 30만원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300만 현금이 돌아와. 8월 달이죠. 일단 돈을 돌려주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그냥. 현금? 얼마냐? 30만원이죠? 30만원 감사하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로 할 거냐는 얘기지, 이제. 이미 외상 매출금은 없애버렸는데, 이렇게 대손 처리해서 없애버렸는데, 그 외상 매출금이라고 돈을 줘요. 받아. 다시 외상 매출금을 또 없앨 수는 없지. 자, 대손 충당금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대손 충당금을 그냥 다 회복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날 현재로 보면 다시 충당금이 0원이 됐다가 30만 원이 된 거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전전기, 그 이전에 대손 처리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거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상관없이 그냥 충당금만 늘리면 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9월달 마지막. 올해 처리한 게 올해 돌아와요. 자, 9월달입니다.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요것을 대손 처리를 했는데 요게 9월달에 돌아오는 거야. 돈 받아요. 사고 터졌는데 돈 돌려주면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 그리고 얘와 틀리게 무조건 충당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요쪽 것의 계정 과목 있죠?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 응? 이때 회계 처리했던 거 그대로 뒤집으래요. 알 수 있잖아. 같은 연도니까. 아, 그날 대손 충당금을 50 갖다 썼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를 30 처리했었네요. 그걸 다 취소시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두 개 다르죠?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했으면 그 대손 처리한 거 차변을 뒤집으라는 말이 없고 그냥 충당금만 설정하시고 올해 처리한 게 올해 돌아오면 올해 거 차변을 뒤집어.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돈을 받으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만나면 대손 처리 안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3월 달에 대손 처리했는데 9월 달에 돌아왔잖아요. 그 너는 왜 이렇게 방정맞게 조금만 기다렸어 봐. 그러면 좀 기다렸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현금 받고 외상 매출금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뭘 방정맞게 벌써 대손 처리했니? 그 대손 처리가 취소되도록 해라. 만나서 뒤집는 거야. 이쪽 거를.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돌아오면 이걸 이쪽으로 빼고 돈 받으면 돼요. 이게 돌아오면 이걸 이리 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왜 전기 거는 그렇게 안 하냐? 전기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전기 거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10년 전에 사고 터진 게 돌았다 칩시다. 아, 돈을 감사히 받아요. 근데 10년 전에 회계처리 뒤집으려네. 그럼 다 뒤집어야 되냐 이게? 돌아버리겠죠? 이걸 이렇게 하든 별 차이가 없어져요. 나중에 알 텐데. 그래서 이게 취지는 이래요.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단기에 돌아오면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방정맞구나. 이거 그대로 다 취소시켜 이렇게. 예? 그 돈 받아. 근데 전기, 그 이전기 것을 돌아오면 저걸 취소시켜도 되는데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충당금만 늘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간에 별로 차이가 없어.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바로 배울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단기에 회계 처리한 왼쪽 걸 다 뒤집어서 취소가 돼서 깨끗하게 없어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 날로 보면 충당금이 다시 30에서 회복이 돼서 80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자, 이게 다예요, 이제. 대손이 일어나면 셋 중에 하나. 돌아오면 둘 중에 하나. 전기 이전께 돌아오면 돈만 받고 충당금 늘려. 올해 게 돌아왔다고? 올해 거 차변을 대변 뒤집어서 취소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만약에 단기에 대손을 80을 처리했는데 아니 얘가 돈을 주려면 80을 깨끗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추접스럽게 돈을 60만 원만 딱 줘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받는 것은 60이야. 근데 차변을 뒤집으랬다고? 그러면 이게 5, 8이면 딱 좋겠는데 60밖에 안 주니까 이걸 5, 1로 해야 되냐? 3, 3으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할게요. 근데 언급이 없어.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맘대로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왜 맘대로 하세요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2월, 다시 이제 X2년도 12월 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 12월 말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겠죠. 이 사람은 외상 매출금이 2억이 있대요. 대손을 또 추정을 해야 되겠지. 아, 우리 회사는 1% 정도가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밑에 200이 딱 붙도록 하는 거예요. 뭐 좀 더 설정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이게 200인데 200만 원을 다 설정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이 80이 남아있잖아요. 80이 남아있는데 200을 이제 회계처리는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똑같아, 이제. 다시 계속 돌아. 처리 똑같은데 숫자가 여기가 지금 20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200이라고 해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미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이
2억이 있고 이 회계 처리를 하기 직전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아있냐면 80만 원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거든. 근데 나는 지금 2억 밑에 200을 딱 붙이고 싶은 거잖아. 1%를. 근데 200을 다시 분개를 해봐. 그럼 여기 얼마 돼버려? 280이 돼버리잖아. 그럼 1%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충당금 잔액이 없었으니까 그냥 100인데 200인데 충당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80이. 그러니까 얼마만 추가 설정하면 돼요. 120을 추가로 설정하면 여기 붙어있는 80과 만나서 여기가 딱 2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억 밑에 1%인 200이 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개는 똑같아. 이제 대손상각비 120 그리고 다시 대손 충당금 120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2억 밑에 200이 이렇게 붙어서 1%가 충당금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걸 보고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보충이 뭐야? 부족한 거 넣어주는 거잖아. 이렇게. 부족한 충당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총액법이라고도 있는데 총액법은 세법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몰라도 돼요. 총액법 뭐냐면 이 남아있는 충당금을 다 환입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충당금 없앨게요. 대손 충당금 80 없애버리고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세요. 그럼 없어져 버린 거거든? 그럼 다시 이제 대손 상각비는 200을 추가로 다 깨끗이 세우세요. 대손 충당금도 200으로. 이거는 세법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회계학 배우니까 보충법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부족한 120 넣어. 그래서 대손 터지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남아있는 충당금 200을 갖다 쓰는 거야. 부족하면 다 갖다 쓰고. 이렇게. 또 돌아오면 이거. 이게 생긴 수는 이제 계속 돌아요. 예? 이게 대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계 처리 모두 답니다. 되겠죠?